2021년 12월 30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통신조에 관련돼서 지금 보시는 바대로 굉장히 많은 사설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조차도 공수처 통신조의 논란 이렇게 뽑았네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고위공직자 수사처지만 범죄 혐의가 있는 고위공직자와 관련 범죄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상 필요한 통신조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말이죠. 그러나 기존의 과정을 살펴보면 검경의 통신조회는 대국민 사찰을 할 만큼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민주주의 인권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측면이 강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번 공수처의 통신조회가 진정 수사상 필요한 조치였는지, 아니면 야당 탄압이나 대국민 인권 침해 소지가 없었는지, 만약 그것이 있었다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정권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대선 후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려되는 점도 있다 생각합니다. 자, 공소시효 관련해서 윤우진 수사무마 의혹, 이제 공소시효 끝났다, 이렇게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공소시효 전에 왜 수사를 통해 범죄를 밝히지 못했는가 하는 점. 또 다른 측면에서는 범죄 혐의가 없어서 수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하지 못했다고 말함으로써 마치 범죄 혐의 있다는 뉘앙스를 전달하는 이 정치적 목적,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선 후보 한겨레 신문 외교까지 부적절한 발언, 윤석열 토론 나와 검증받아야 한다. 윤석열 후보가 한국 청년들 중국 청년들이 서로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거 발언 매일 발언할 때마다 이걸 검증을 해야 한다, 토론해야 한다.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윤석열 토론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 토론에 나와서 서로 공방을 벌여서 물론 검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검증하고 있습니다. 한 건 한 건이 아니라 결국 종합적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 두 후보, 양강 두 후보 비호감도가 너무 높고, 그런데 그 비호감도가 높은 후보가 1, 2를 다투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아마 선거를, 특히 이번 선거가 차선 아닌 차악을 선출한 선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교육 예산, KDI조차 축소 개편 시급성 지적한 요지경 교보금은 이제 법률로 딱 정해져 있어서 매년 적립이 된다. 학생 수는 주는데 왜 교보금만 계속 쌓이냐, 이렇게 이제 지적하고 있는데, 학생 수 대비로만 따지지 말고 교육의 질 차원에서 예산 편성을 늘리면 될 것입니다. KBS 수신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완전한 공영방송이라면 정부 예산을 운영하고 수신료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국토보유세를 배당금으로 둔갑시켜 여당 대선 후보 말장난 비판하고 있는데요. 만약 토지 공개점을 도입하고 토지 국공유화를 실시한다면 보유세 자체가 없어질 것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토지 보유 자체로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대학은 언제 어떻게도 없이 돈만 퍼붓겠다는 대학 구조조정, 내년부터 3년간 1조 2천억 투입한다는 건데, 대학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대학 구조조정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나라 교육 전체,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대학원까지 교육 전체, 교육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서열화된 대학 입시에 맞춘 교육을 그대로 두고서는 교육의 이념을 실현할 수 없다. 교육 제도 자체를 철폐해야 한다. 현재 교육 제도 자체를 철폐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자, 유엔 분담금이 우리나라 9위라고 합니다. 세계 10위 경제권으로서 당연히 경제 규모에 맞는 예산 부담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만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유엔 정신, 인류 보편적 인권, 존엄, 평화, 연대 정신을 발휘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내에 있어서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권 문제, 또 난민 수용의 문제,
지금 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MZ세대 해외 법인장들의 해바스 정신 응원한다. 뭐 30대 세대가 해외 법인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기업에서 말이죠. 자, 18세로 피선거권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당연한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젊어져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죠. 세대 간 조화가 필요합니다. 65세선 노인도 이제 천만의 시대에 돌입하고 있는데, 전부 모동시 연령이 하향 조정되는 것만으로 세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 간 조화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선거 연령. 자, 이제 내년부터 18세 의원, 시장 다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꼰대 정치 청산이 먼저다 그러는데, 선거권과 비선거권 일치는 당연한 일이죠. 정치는 세대 문제라기보다는 민주주의 문제입니다. 특히 이 정치에서 정당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뭐 18세로 연령이 낮아진다 해서 정치가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빚 연자제,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다 비판하고 있는데요. 빚까지 자식의 연자제로 대물림돼서는 안 되죠. 이런 악법, 미진한 법안은 조속히 법률 정비해야 합니다. 자, 선거 중립, 김건희 기소하라고 압박한 박범계 법무장관 대놓고 선거운동. 뭐 본인들은 뭐 선거 중립을 지킨다라고 하지만 그게 지켜지겠습니까? 박범계 법무장관은 민주당 집권 여당의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장관도 민주당 당원입니다. 이들이 민주당 당원이고 당원으로서 장관,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선거 중립이 제대로 지켜질 수가 없는 것이죠. 아예 미국처럼 마음대로 선거운동 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유권자 심판을 받으면 된다. 괜히 중립인 척 하는 게 더 큰 논란거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공무원으로서의 업무의 중립성과 공무원도 정치인으로서의 자신과 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 뭐 바람 이런 것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6대 재벌 총수 청와대에 불러가지고 오찬을 했죠. 그런데 이 사류 정권이 글로벌 초일류 기업인들 초동생 지원하는 나라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이게 뭐 서로 정경유착 구조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 아닙니까? 서로 이용하는 것이죠. 자, 대장동 윗선 규모 없이 대선 치를 판이다. 당연하죠. 집권여당 후보가 관련된 사건이만큼 선거에 절대로 불리하지 않도록 끌어가는 것, 저는 당연지사입니다. 이게 권력 자본 쪽이 굉장히 유리한 구조죠. 수사기관, 국가 권력기관을 지금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사실 뭐 내년 대선 후 권력 향배에 따라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특검을 말하지만 이재명 후보도 특검 빨리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안 된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내걸고 있고, 물론 야당도 윤석열 후보가 여기 특검을 통해서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느냐 또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자, 제2군함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 시기에 조선인들을 강제 동원하고 약탈하고 수탈하고 살상하고 야만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이걸 표시하지 않는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왔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 덮고 유리한 것만, 좋은 점만 드러내는 거, 이거는 문화가 아니죠. 기만이고 사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일본 요구대로 등재해주면 유네스코도 제국주의 침략의 공범이 될 것입니다. 자, 코로나 감염자는 감소해서 돌아왔었지만 치명률이 높은 상태,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되죠. 이 토착화, 이미 토착화가 되고 있습니다. 독감처럼, 감기나 독감처럼. 그래서 치료 대책 시급하다. 공공 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공수처 첫 입건 검사도 기소 못하고 검찰에 넘겨줘서 검찰이 기소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지금 뭐
여당이 일방적으로 이 밀어붙여 가지고 만든 수사기관이고 이 정치보복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아마 자성자박 당할 수 있는 그런 수사기관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수사나 기소할 능력도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 닫아야 합니다. 이 정치적 논란만 계속될 것이고 자칫 정치 보복의 어떤 가능성 아니면 또 다시 그 기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2월 30일 목요일 심사설비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